교수님한테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제 또래쯤이면 좀 고민이 좀 성적인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나요? 어른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어른 상담은 찾아오시는 거죠. 부부가 둘이 오거나 복잡하구나, 더. 혼자 오거나 뭐 이렇게 오죠. 그래서 대체로 섹스리스가 많죠.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섹스 리스라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섹스 뭐 어느 정도가 리스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리스예요. 모자란다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간은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면 그건 섹스 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도 안 하면. 결국은 이거는 뭐 섹스를 잘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왜 관계를 좀 좋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섹스가 없어지면 부부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그리고 좀 남처럼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면 몸도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몸하고 마음은 나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성적 긴장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적 긴장이 쌓이면 거칠어져요. 이제 짜증 나는 거예요. 내가 매력이 되게 없나? 이제 뭐 여자로 보이지 않나? 남자로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섹스리스가 아니라 섹스 오프가 그렇게 많아요. 오픈 뭐예요 또? 아예 멈추는 거. 리스는 모자라는 건데 오픈 안 하는 거예요. 꺼졌다. 아예. 꺼졌다. 그래서 2021년에 서울에 사는 성인들 대상으로 그 연구를 했어요. 성생활 연구. 네네. 그랬는데 실제로 36%가 섹스를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리스가 아닌 거죠. 오픈 거죠. 와. 예. 그리고 특히 왜 한참 사랑하고 막 섹스를 한 20대, 그러니까 43%였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부끼리 섹스를 안 하는 이유는 익숙해져서도 또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왜 더 노력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맞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없고 맞아. 그리고 또 재미있는 혼자 살 수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식의 왜 사실은 소통 아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나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예능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항상 이런 질문 있으면 아이 무슨 부부끼리 아이 가족들끼리는 아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농담은 그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누가 이제 제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하면 전 한마디 더 물어봐요. 뭐라고요? 그럼 누구랑 그래 하시게요? 그럼 부부끼리 누구랑 하시나요? 그럼 누구랑 하시게요? 그러면 부부랑 안 하면 누구랑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부부나 커플끼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성적 배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남하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게 나도 모르게 말이란 거 참 무서워서 말대로 돼요. 말대로. 그래서 그렇게 왜 나도 모르게 불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정신적으로나 너무 활력적으로나 좋잖아요. 그럼요. 힘 닿는 데까지 그럼 나이 상관없이 하는 게 좋겠네요. 그거는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특별하게 뭐 이거는 장년의 성, 노년의 성 막 이렇게 자꾸 나누니까 그쵸, 문제고 그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섹스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주 뭐 숟가락들만 있으면 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실까? 그러면 에이 무슨 지금 80이신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유튜브에 보면 60, 70, 80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라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건강하잖아요. 맞아. 요즘 60은 노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유엔에서 청년의 나이를 60까지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의 나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존재죠. 그래서 보면 꼭 그 섹스가 이 젊은 애들이 하는 막 열정적인 삽입 섹스가 아니고 그냥 왜 섹스의 의미조차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런 걱정 안 했어요. 빨리 죽으니까. 폐경하고 뭐 얼마 안 있다가 죽으니까 걱정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성학
섹솔로지 쪽에서도 제일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폐경 후에 여자들이 어떻게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왜 폐경하고도 폐경 전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막 요즘 80, 90 막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너무 외로울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왜 안고 키스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게 다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나를 예뻐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맞아.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그래서 왜 우리 드라마에 보면 어떤 혼자 계시던 할아버지가 예쁜 할머니를 만나기 시작하면 막 분홍색 티를 입고 막 꾸미고 막 향수 막 뿌리고 이게 삶의 활력 내가 반짝반짝해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아니 그럼 또 그 굉장히 좀 특이한 또 과제를 하나 내주시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과제가 또 있어요? 예. 네. 그 저는 두 가지 과제를 굉장히 역점적으로 내요. 하나는 데이트 과제고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 탐색 인터뷰예요. 그래서 부모의 결혼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로따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만났냐, 그리고 왜 하필 그 사람하고 결혼했냐, 이 결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냐, 그리고 내게 결혼에 대한 어떤 자식한테 조언을 준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거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나의 소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결혼의 얘기를 듣게 해주려고 그런 숙제를 낸 건데 내다 보니까 이게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계속 밀려 가게 돼 있잖아요. 매일매일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40이 돼 있고 50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이 와갖고 숙제를 하면서 언제 결혼했어요? 왜 엄마랑 하필이면 결혼했어요? 정말 아빠를 제일 사랑했어요? 뭐 내지는 자식한테 결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자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반대를 많이 하셨지. 뭐 근데도 저 사람은 나를 믿고 따라와 줬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서 그 결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애는 듣게 되는 거고. 근데 또 애들은 그걸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애들이 많아요. 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가 독립하면 헤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까 둘이 굉장히 끈끈한 신뢰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미안해하고 잘해주겠다고 하고 막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결혼이라는 게 정말 특별하게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과 사는 굉장히 안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하죠. 그래서 뭐 아, 난 비혼이에요. 결혼 안 해요. 막 이랬던 애들도 우리 부모님 보니까 같이 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이 결혼의 의미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너가 나의 보람이야. 우리가 결혼해서 너를 낳았고 그리고 너를 이렇게 잘 키운 게 이게 나의 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하면서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그 숙제가 굉장히 좀 애들한테도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질문 부모님한테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독교에서 같이 성가대에서 만나시고 이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연애 소설처럼. 그래서 첫사랑하고 결혼하신 거니까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랑 말다툼을 막 이렇게 했더니 엄마 그래도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아빠를 그때는 사랑했을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아빠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를 얘기를 막 해주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반성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같이 이렇게 밤에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항상 가운데서 손을 잡고 가던 애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가운데서. 아이가 그런 거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됐던 계기 같은 거. 근데 정말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싸우지만 싸우고 나서 더 관계가 좋아지고 화해하고 이런 어떤 관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면 그러면 아이는 싸우는 것도 연인 간에 싸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없이 왜 싸우기만 하면 굉장히 냉전이 오래가고 그걸 묵혀둔 채로 점점 더 관계가 나빠지는 걸 보면 이해도 그렇게 하는 거죠. 싸워도 왜 답답한데 말을 못해. 꾹꾹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이 사이가 좀 안 좋고 왜 이렇게 뭔가 갈등 해결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자기 원가족, 원래 그 가족이 모습이 갈등을 해소했던 그런 방식대로 아이가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을 20년 전에 만났더라면 약간 다시 제 부모님과의 대화거리가 굉장히 풍성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또 더 좀 뾰족하게 물어봤을 텐데. 예전에 비대면으로 할 때는 엄마랑 같이 듣는다는 친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녀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숙제를 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네, 그럴 때는. 뭐 사별하셨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숙제를 못 하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어른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혼이든 사별이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으면 오히려 뭐 사별한 경우는 그 아빠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라든지 아빠가 좋았던 점이라든지 내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혼한 경우에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뭐 혹은 뭐 내가 그건 너무 잘못했어. 아버지는 이런 점에서 참 좋았지. 혹은 뭐 엄마는 이런 점에서 훌륭했는데 내가 그때 그거를 잘 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어른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른들은 강해.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고 정말 네가 그 부모님이 얘기 못 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 과제를 내줘요.